상황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율.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 이 경우에 주택수가 몇 채인가요?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물론 다른 분한테도 많이 하시겠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답 드리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냐면은 무슨 주택수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도 어려운 내용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 특히 세무사분들과 상담하실 때는 취득세 주택수가 몇 개인가요? 보유세 주택수는 몇 개인가요? 양도세 주택수는 몇 개인가요? 자, 요렇게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예,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 14일자 송지용의 절스노트. 저도 절스노트인데, 뭐 이제 보통 명사로 쓰니까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세무사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밑에 여기 나올 건데요. 예, 여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님이시라고 하네요. 예, 요분 기사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황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율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 저는 세율보다는 조금 더 주택수에 포커싱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세 가지다. 개인과 법인은 당연히 적용되는 세율도 다르다. 자, 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첫 주택인 경우 1에서 3%의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다만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진다. 취득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 셈이다. 지금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취득 단계가 나오죠. 계속해서 볼까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율은 12%로 올라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하게는 여기에 대해서 주택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죠. 이걸 좀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면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계별 세율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주택수예요, 주택수. 그래서 이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첫 단계는 뭐죠?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가 있어요. 이거는 다 아시죠?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세대 기준이죠. 세대 기준. 그리고 이때 세대 기준에서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라서 실질과세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같이 들어가 있는 가족이면 그냥 다 들어가 버려요.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세대기준 주택수가 여기 이제 세대기준이지 않습니까? 세대기준 주택수가 1주택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에서 3%죠. 2주택이면 어떻게 됩니까? 8%인데 일시적 2주택이면은 1에서 3%죠. 비조정은 똑같이 1에서 3%고 3주택이면은 12% 들어가죠. 비조정이면 8%. 4주택이면은 똑같이 12%, 비조정도 12%. 이거 다 아시죠? 요거는 우리가 표도 많이 받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냥 술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하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있죠. 취득세 아직 안 끝났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공시가격,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는 12%의 주택 증여 취득세로 적용된다. 야, 이제 이게 엄청 크죠. 기존에는 이제 증여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유세도 줄이고 부의 대물림이 가능했는데,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3.5%, 4% 증여 취득세를 내다가 12% 내라고 하면은 이게 확 와닿죠. 게다가 그 금액이 뭐 한 10억, 20억 해봐요. 그러면은 증여 취득세율이 엄청 크죠.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득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세율이 3.5%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예외는 둔 거예요. 그냥 1가구 1주택인데 그 1가구 1주택을 명의만 배우자 혹은 뭐 이게 자녀한테 증여한다면은 굳이 여기까지는 12%가 안 하겠다. 뭐 투기 목적으로 안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니에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하는 것부터는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 8월 12일 전에 계약분은 제외되고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취득세. 그리고 법인 주택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위에 내용이 주택이었거든요. 주택.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좋으라고 깔끔하게 하나로 정리해줬어요. 그냥 12%다. 법인은 지역 상관없고 뭐 주택수 상관없고 그냥 12%라. 외우기 좋게.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0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고 7월 10일 전에 계약분은 종전세율이 적용이 된다. 즉 1에서 3%가 들어가는데 7월 10일 전이라 하더라도 1세대 4주택은 또 4% 들어갑니다. 그거는 또 이미 그 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취득, 보유, 양도 3단계 중에서 취득이가 하나 끝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 그림을 볼까요? 제네시스님, 제가 이번에 사는데요. 이거 주택세 포함되나요? 그러면 제가 취득세, 주택세 들어가는지, 보유세, 주택세 들어가는지, 양도세, 주택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이제 세 개 중에서 이제 겨우 하나 한 거예요. 자, 개인 기준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 그런데 만약 그게 단독 명의고 1주택이면은 9억이다, 9억. 다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주택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1.에서 6%로 높아진다.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9억 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유세 이야기인데, 보유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취득세는 아까 뭐였습니까?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기준이었잖아요. 세대 기준 주택수가. 취득세는 세대 기준 주택수였는데, 보유세는 그렇지 않고요. 인별 기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족 같이 사는 세대 기준으로 카운트를 했는데 갑자기 이리 오면서 명의자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부부를 하더라도 남남이라는 거죠. 예전에 부부 합산으로 했다가 위헌 맞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인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는데 A가 부부 공동이래요. 그리고 B는 남편이래요. 자, 그러면 남편 기준에서는 보유세 주택수가 몇 개예요? 남편 기준에서는 보유세가 B 하나 그리고 A 하나 두 개지. 두 채인 거죠. 두 채. 그런데 이 A, B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이면은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세대 기준으로 열심히 우리가 계산을 했다가 갑자기 보유세가 되는 순간 인별 기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내는 몇 채? 아내는 보유세 주택수 몇 채예요? 하나죠. 하나지.
아내는 한 채죠, 한 채. A만 있는 거죠, A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분명히 이때는 두 채였는데, 보유세로 오니까 남편은 두 채, 아내는 한 채. 맞죠? 가끔은 저도 막 헷갈려요. 좀 맞게 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보유세는 뭐 특별히 이슈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은 A, B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러면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또 갖고 있는 게 막 집이 엄청 비싼 집이야. 그러면은 세금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유세가. 자, 우리 아직 안 끝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지금 한 190분 정도가 지금 머리를 굉장히 아파하시네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오늘 그 회사에서 일하기 힘드신가 보네요. 자, 이제 법인 명의 주택이라면 기준시가 6억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정부가 법인으로 가면 뭔가 좀 좀 단순해요, 단순해. 제가 지금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아까 취득세도 어땠어요? 법인 주택 취득세는 그냥 12%였잖아요. 뭐 지역 주택수 불문 없이 그냥 12%로 하나로 통일해 버렸고, 법인 종부세로 가면요, 그 해당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공시가격 합에서 6억을 빼줘야 되는데,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제도 안 해줘. 안 해주고 그냥 곧바로 종부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2주택 갖고 있으면은 3%,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은 6%. 두 줄이면 끝나네. 두 줄이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우리 공부할 수 있는데, 그죠? 혹시 몰라서 요거 조금 궁금해 하실까봐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단독 명의고 1주택을 갖고 있다.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종부세 계산을 할 때 기본 공시가격 더한 거 하나니까 그 하나에서 6억을 빼줘야 되는데 3억을 또 추가로 빼줘서 9억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많이 아시죠? 근데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추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보유세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궁금하는 양도세. 양도세가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려볼게요.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율은 6에서 45%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억 초과분의 경우 세율이 45%에 달한다.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 붙으면은 49.5가 들어가겠죠. 거의 반을 그냥 뜯어가는 거죠. 다만 6월 1일 기점으로 중과세율이 달라지는데, 6월 이전 양도하는 2주택 중과세율은 10%포인트, 6월 이후에는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요. 3주택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6월 이전에는 20%포인트가 가산, 6월 1일 이후에는 30%포인트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론상 45%에 30%가 붙어서 75%의 최고 세율이 나올 수 있고요.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82.5%가 나온다. 어마무시하다. 거기에 뭐 취득세율 그럴 리 없지만 뭐 12%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금으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법인이 올해 이후 주택을 팔면 법인세 10에서 25%에 20%포인트가 더해진다. 이제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너무 좀 짧게 쓰여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한번 내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내는데 그게 10%였거든요. 그게 올해는 20%로 올라갔어요. 이게 2배가 커진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 기준이죠. 세대 기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주택수가 어떻게 된다? 다시 세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는 세대 기준, 보유세는 인별 기준, 다시 양도세는 세대 기준.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살짝 짜증도 나고, 그죠? 그럼 다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세대 기준 주택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대 기준 주택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들어가요. 실질과세.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실질과세. 그래서 만약에 내 가족인데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따로 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합쳐버려요. 나는 주민등록 나는 이거 모르겠고, 이제 이쪽은 국세 공무원이고
이쪽은 지방세 공무원이에요. 두 분의 좀 성향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지방세 영역이고요. 이쪽은 국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국세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실질이 주거용이면은 주택수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 1억짜리, 2억짜리 그 금액이 작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무슨 뭐 외국인 임직원이 쓰고, 뭐 미군 부대에 있는 미군한테 내가 렌트를 받고 뭐 1년짜리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거용으로 쓰면 그냥 주택으로 넣는다는 거지 뭐. 전입신고 안 했는데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택수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최고 세율이 45%에다가 30% 이제 올해 6월이 되면은 그럼 이제 75가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는 안 쓸게요.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추가 법인세가 10%포인트가 10%가 아니라 20%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각각에 대한 주택수가 다 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이번에 오피스텔 사는데요. 주택수 포함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되죠? 자, 취득세는요. 8월 10일 이후에 사면 들어가고요. 보유세는 그 해당 명의자에 들어가고요. 양도세는 세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한 세 줄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드려, 제가. 저도 어쩔 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 알고 계시다가 내 마음대로 주택수를 했다가 틀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너무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막상 세무사하고 이제 전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해버리면은 그냥 서로 그냥 힘들다가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대로 그 상담료, 비싼 상담료 냈는데 얻는 건 없고,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이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알아서 캡처를 하세요. 이거 영상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장표로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건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나 이제 정규 과정 이제 들으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때마다 주택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아셔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무사님이 쓴 글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율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주택수로 좀 해가지고 같이 아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질문하신 거 보니까 항상 그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고 실수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올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이게 자주는 못 하는데 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로 낮 시간이고,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개인이 주최하는 강의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하는 것도 잘못하다가 이 코로나 이게 방역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의도 만약에 거리두기 그 단계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도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오랜만에 좀 여러분들 아이 컨택도 좀 하고, 이렇게 맨날 온라인 저도 혼자 하는 거 이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이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때까지 코로나도 좀 진정되고, 그래가지고 더 이제 만나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드리고, 또 간단한 거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좀 뵙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이제 공지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에도 공지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때 만나면은 제가 누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2월 25일 날 멤버십 특강이 있습니다. 그 멤버십 특강에서는 이번
테마는 보유세예요, 보유세. 근데 그 보유세를 저는 재산세, 종부세 플러스 주택임대소득까지 저는 넣어서 그냥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매년 5월마다 이제 내야 돼요. 주택임대소득세를. 좋든 싫든. 그래서 5월달에 주택임대소득세 내야 되죠. 종합소득 신고해서. 7월달 재산세 건물분 내야 되죠. 그리고 9월달은 토지분 내야 되죠. 종부세 내신 분들 12월도 내야 되죠. 그냥 뭐 카드 할부 끝나기도 전에 계속 와요, 이게. 저도 그냥 다 카드 할부로 해버리거든요, 그냥.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할지 2월 25일 날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과 본문 더보기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은 어떠실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끝나고 뒤풀이 한 5분,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